13세기 초반 인도 대륙을 지배한 이들은 아랍인들이었습니다. 힌두 사원이었던 이곳에 그들은 이슬람 사원을 지었습니다. 사원 한가운데 쇠기둥 하나가 눈길을 끕니다.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기 수백 년 전 서기 5세기 인도인들이 세운 쇠기둥입니다. 이슬람 사원의 돌들보다 훨씬 오래됐지만 놀랍게도 이 쇠기둥은 녹이 슬지 않았습니다. 녹방지 기술이 적용된 세계 최초의 강철이기 때문입니다. 군주의 치적을 칭송하는 글도 있고 18세기 한 포악한 이슬람 군주의 대포가 남긴 깊은 상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쇠기둥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서기 5세기 인도가 세계 최고의 제철 기술을 가졌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뱃사람 신바트, 그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등장하는 허구의 인물입니다. 수많은 금은 보화와 여인들과의 사랑을 누렸던 아랍 출신의 모험가였습니다. 그가 모험을 했던 바다는 바로 인도양이었습니다. 7세기 이후 인도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활발했던 바다였습니다. 아랍인, 오만인, 예멘인, 비잔틴 사람들까지 이곳을 드나들었습니다. 신바트는 그 교역이 만들어낸 상상력의 결과입니다. 당시 인도의 최대 수출품은 다름 아닌 우츠 강철이라는 세계 최고의 강철이었습니다. 우츠 강철. 이름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금속공학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십자군 전쟁 당시 이슬람 영웅 살라딘이 사용해서 유명해진 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칼을 다마스커스 검이라고 불렀습니다. 강하면서도 날카로운 칼날, 아름다운 물결무늬가 또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사실 다마스커스 검은 인도 우츠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Interesting thing about that sword is that it was made not from steel made in Damascus and Syria, but made in a process in India called wood steel. And wood steel has this very interesting interlayer of carbon and iron in these layers, and when you shape it into a sword you get a kind of wavy pattern. And that's not just aesthetic, that wavy pattern. That wavy pattern gives the sword its properties of being both hard, so you get a very sharp blade, incredibly sharp, but also tough, because if you were to go into battle and make a strike, if the sword was to shatter, and many swords did at the time. 좋은 검은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와 같습니다. 일본 사무라이들은 이런 검을 동경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일본 사무라이 검을 만드는 곳입니다. 망치 소리는 같지만 철을 만드는 기술은 조금씩 다릅니다. 달궈진 쇠를 반으로 접어 다시 내리칩니다. 진흙물도 끼얹습니다. 특이하게도 볏짚이 철 속으로 들어갑니다. 접고 때리고 끼얹는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철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일본의 사무라이 검도 고대 중국의 칼처럼 두 가지 철이 사용되었습니다. 신축성이 다른 두 재료 때문에 칼끝은 자연스레 올라갑니다. So what they did is they found a way of making steel. They had some low carbon steel they made, and they made the core out of that. And then they wrapped around it the high carbon steel,
in a very difficult but precise process. I realized that he sometimes uses human bones to forge the knives and swords, and I was very curious about that. I wondered if it was only a mysticism type thing or if it had some kind of scientific basis behind it. 구어장인은 사람의 뼈를 넣어 검을 제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람의 뼈는 정부가 무연고 묘를 정리할 때나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방식입니다. 그는 사람의 뼈에 들어있는 인 성분이 칼의 강도를 높여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구어장인이 유명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중국 고대의 전통적인 검 제조 방식으로 칼을 만드는 몇몇 안 되는 장인입니다. 중국인들은 철광석을 녹여 얻어낸 철을 생철, 그 생철을 불에 구워 다시 재가공한 철을 숙철이라고 불렀습니다. 생철은 단단하지만 부러지기 쉬웠고 숙철은 부드러웠지만 외부 힘에 쉽게 구부러질 수 있었습니다. 생철은 무쇠, 숙철은 연철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웠습니다. 단단한 생철과 부드러운 숙철을 합쳐 더 좋은 철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강철입니다. 오늘날 금속공학자들은 생철과 숙철, 강철을 탄소함량의 차이로 구분하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적 지식이 없었던 고대부터 중국인들은 오직 경험에 의해서 강철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럽인보다 1000년이나 앞서 알아낸 사실입니다. 중국의 고대 강철검이 뛰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두 가지의 철을 섞어 오늘날 우리가 강철이라 부르는 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결 무늬의 우츠강철과 다마스커스 검. 잃어버린 아시아 고대 제철 기술이 여기에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